모든 적법 절차 거친 수신료 분리징수를 거부하는 민주당은 국민께 석고대죄하라. 수신료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윤석열 정권이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영방송, 관제방송 만들기 등 언론 장악을 보다 노골화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의 다름 아닙니다. 네, 어쩌면 한여름 무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격전이 국회에서 펼쳐질 수도 있겠는데요. 여야 대치가 날로 격화되고 있는 쟁점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또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할지 국회 과방위에 정필모 의원을 모시고 관련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뜨거운 상임위가 또 이제 과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먼저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제 방한을 마치고 이제 돌아갔는데 민주당은 방류 외에 또 좀 그 다른 대안을 또 좀 검토해 달라 이렇게 이제 입장 표명을 했고, 하지만 이제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 이제 그 관계자들이 일본을 계속 상주하면서 안전을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만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국제기구의 공식적인 이제 최종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민주당은 일본 편향의 부실 보고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어쨌든 최종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게 또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입장이실까요? 그러니까 뭐 부실한 것도 부실한 거지만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한마디로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알프스를 통한 이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접근 방식과 활동이 국제 안전 표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과 환경에 mi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하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보고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IAEA는 어떤 책임도 되지 않는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특정 설비, 아까 얘기한 알프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하는 이 알프스 같은 이런 특정 설비에 대해서 어떤 추천이나 보증 같은 것을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믿지 못하는 거죠. 이 보고서 자체를. 그뿐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살펴봐도 IAEA 독자적인 안전성 검증이 사실상 없어요. 그저 그냥 일본이 준 자료를 그대로 갖다가 검토한 것에 불과하고요. 심지어 일본이 이익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자아나게 만드는 보고서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지적되어 왔던 또 알프스 이제 다각종 제거 설비 여기에 대해서 3차례 원래 이제 시료를 채취해서 하게 돼 있었는데 이 성능 검증을 한 차례밖에 안 했어요. 그러고서 믿어달라.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한 차례 딱 하고 나서 이거 믿어달라. 이런 식이니까 과연 이 최종 보고서를 자기들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물론 그게 의례적인 거라 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보고서를 내서 다른 국가들, 해당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까지 믿게 만들려면은 적어도 거기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 IAEA 조사 보고서 결과 발표 이후에 이제 그 여야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당은 그 국민 설득과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늘 방류 저지를 위한 위원단이 일본에 또 방문을 했습니다.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데 민주당 대응 전략이 앞으로 어떤 그 변화가 있을지 들어볼까요? 아마 오늘 의원단이 간 것도 이제 일본 내에도 그쪽에 야당이라든지 또 시민단체, 또 현지 주민들 중에서 이걸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거의 뭐 어떤 여론조사 보면은 뭐 50대 50 정도로 이렇게 여론조사가 갈리고 있고 또 점차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태평양 연안국들, 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연안국들도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이 오염수 해양 투기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급적 그런 나라들과 연대해서 특히 일본 내에 또 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그런 정치권이나 또는 시민단체, 현지 주민들과 연대해서 이것을 막아내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혀 방법이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해양 투기 말고도 뭐 육상에서 여러 가지 뭐 고체화 시켜가지고 보관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큰 탱크를 만들어서 보관한다든지 하는 대안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IAEA조차도 그런 대안들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비용의 문제인데 해양 투기가 가장 이제 비용이 적게 든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그렇게 또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비용 문제라면은 일본 정부가 부담이 된다면 국제적인 분담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고요. 저희 대표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해 당사국들, 이것으로부터 피해를 볼 수 있는 이해 당사국들이 분담해서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은 오염을 충분히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최소 30년, 길게 전문가들 얘기로는 100년 정도까지 이게 계속 방류 내지는 투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자, 미래 세대들한테 과연 이게 축적돼서 미래 대서의 수산물로부터 우리가 섭취를 했을 경우, 그게 축적될 경우 누구도 안전을 장기간의 어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이거 절대 방류는 해양 투기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8월에는 이제 방류 시점을 지금 정한 그런 상황으로 전해져 있고 또 나토 회의에서도 이제 한일 간의 또 정상회담에서 이제 이 의제가 또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결코 뭐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이제 이번에 또 그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지난 5일에 그 방통위 의결을 거쳐서 이달 중순 이제 공포 예정인데 대통령실이 이제 분리징수를 그 권고하고 좀 한 달 남짓 만에 이루어진 그런 분리징수인데 정부 여당의 입장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미룰 이유가 없다 이런 강경한 태도잖아요. 예,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선 뭐 절차적으로 졸속으로 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 이전에 법적인 3가지 문제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입법자인 국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이걸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네. 문제 하나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 이제 한국전력이 되겠죠. 한국전력이 징수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법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상위법인 방송법에 KBS가 수신료 징수 업무를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또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3가지 어떤 법적인 문제점이 있고요. 요거는 하나하나 지적을 해드리면은 먼저 첫 번째는 헌재가 입법자가 수신료에 관한 사항은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자라고 하는 국회 아닙니까? 국회가 네. 결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1999년도에 판시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위탁 업무를 하는 한전이 징수 처리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또 헌재가 또 판시를 했어요. 이거는 2008년도에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송법 67조는 수산기의 등록 및 수신료 징수 업무를 공사가 지정하는, KBS죠. KBS가 네.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징수를 하는 방법을 제한한다. 이거는 상당히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거 뭐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라는 곳을 통해서 말 그대로 표본의 대표성도 없고 결과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2중, 3중으로 아이디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97% 동의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한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입법 예고기간 10일밖에 안 줬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40일 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부실한 소위 절차를 통해서 졸속으로 한다는 것은 그동안 30년 가까이를 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해왔거든요. 이거를 단지 30일 남짓되는 기간 동안에 졸속으로 처리한다? 이거는 정말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주위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이거 예. 분리징수하게 되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KBS 안 보는데 2,500원 꼭 내야 돼. 이런 반응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분리징수로 좀 더 불편해졌다. 그리고 또 안 내면 가산금도 붙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좀 사실 우리 국민들은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거는 수신료는 단순히 유료 방송을 보는 시청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청료라고 부르질 않아요. 수신료, 수상기를 가진 사람이 공영방송에 대한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준조세적 세금에 준하는 특별 부담금이라고 이미 헌재에서 판결을 했어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고 싶지 않다고 안 내고 내고 싶다고 내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세금 당연히 세금 내지 말라면 다 좋아하죠.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여론조사로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영방송이라는 사회적 합의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은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상업방송 같이 광고로만 하면은 자본의 영향력이 세지는 거고 정부의 예산에서 국고보조만으로 하면은 정부의 영향력이 세서 관제방송화되기 때문에 수신료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런 주장이 굉장히 그 합리적이지 못한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상업방송의 선정적 경쟁에서 조금이나마 이것을 좀 방지하는 소위 우리가 도로 개설하지 못하고 또는 개발을 제대로 못하도록 그린벨트 제도를 운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난개발 마찬가지죠. 공영방송의 이 그린벨트 역할하는 소위 얘기해서 청정지대 역할하는 상업방송 그런 역할을 하게끔 이 수신료제도가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했는가라는 그 질문도 함께 던져졌는데 KBS가 그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고 있고 또 그리고 ETV도 제어가 점수에 연속해서 그 미달이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좀 바로서기 위한 그 반성과 또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KBS가 수신료를 40년 이상, 43년 정도 못 올려왔지 않습니까? 2,500원이었던 게 그대로입니다. 그 당시 신문 한 부값이 2,500억 원이었고요. 지금 신문 한 부값이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신료 가지고 부족하니까 ETV 광고를 하고 있죠. 라디오 일부 하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 수신료가 정상화됐다면은 광고를 하면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물론 재정의 탄력성을 위해서 일부 하는 공영방송도 외국에 있긴 하지만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KBS가 상업적 프로그램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점차 수신료 대신에 이제 광고를 점차 줄이거나 궁극적으로는 폐지를 할 수 있도록 수신료를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구 노력이 필요하겠죠. 내부적으로 가능하면 수신료를 걷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이제 이동관 특보가 사실상 이제 내정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신료 관련해서도 아마 이제 그 방통위원장의 역할이 이제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동관 특보가 이제 여러 논란에도 아마 그 7월 말쯤 지명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이제 만약 내정이 되고 청문회가 열린다면 좀 어떤 식으로 그 검증이 이루어질까요?
우선 뭐 저는 사실은 이동관 특보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는 자격 미달이라고 봅니다. 사실 청문회 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어불성설이죠. 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동관 특보는 현재 대통령의 특보예요. 그 대통령의 특보가 직접 방송통신위원장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보면은요, 이 독립성,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서 이런 분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동관 특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홍보수석도 했고 그 전에 또 대변인인가요? 뭐 했잖아요. 이런 거. 그때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KBS 뭐 MBC 뭐 이런 YTN 이런 공영방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했어요. 그것이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겠습니까? 이미 국정원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과 관련한 사건 조사에서 법원의 판결문에도 적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이상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려온다? 정치적 독립이 중요하고 하위제 기구인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결국 그거는 윤석열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따져 묻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강하게 따져 묻겠지만 그 이전에 촉구하고 싶은 게 대통령께서 정말 내정을 해놨다면은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마지막 질문은 좀 날카로울 수 있겠는데요. 네. 다른 사안과는 좀 다르게 그 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그 방송 3법 개정안은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 교대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방송법 그 개정을 추진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또 법안을 내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야가 이 방송 중립을 위해서라기보다도 그 방송 권력을 좀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그 있을까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없지 않아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민주당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그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3법 개정안이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에 이제 부의된 그런 상태고요. 다만 이제 의결만 이제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좀 이제 시점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반드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분이 내려와서 KBS라든지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교육방송 이사를 함부로 임명을 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장을 그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신료 관련해서 저희 당 일부 의원들이 과거에 이런 어떤 수신료를 뭐 분리징수한다든지 이런 법안을 냈던 거는 그건 입법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이거는 입법자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여당에서 수신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입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시행령을 이런 식으로 졸속 위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게 입법권과 제2요구권의 이제 뭐 그 대결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방송 3법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거기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또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